저희 문화인이잖아요. 문화인은 적어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. 해야 되는 활동, 하고 싶은 활동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배우는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치료와 교육과 놀이와 여가를 병행하셔야 돼요. 그런 맥락에서는 감각통합의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진짜 이 아이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. 감각통합 치료와 병행하면 좋은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요? 또 그 다음 질문이 감각통합 치료의 적절한 횟수와 시간은? 아유, 어려운 질문이네요. 네. 한 70년대, 80년대는 지적장애나 어떤 정서장애나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적인 과제를 잘 쪼개는 방식의 지원이 이제 생겼고, 그래서 인지적인 쪼개는 부분에 지원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찾다가 감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 병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러니 감각통합은 주된 치료가 아니라 다른 주요한 활동의 병행적인 치료예요. 그러니까 질문에서 왜 감각통합과 병행하면 뭐가 좋냐고 말씀하셨는데, 뭔가 주된 것에 대한 삶의 목표를 정하면 그때 필요할 때 병행하는 것이 감각통합이에요. 모든 사람이 감각통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일종의 뭐랄까 국영수학을 따지자면 감각통합은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모든 활동이 베이스라고 저는 베이스, 생각을 네. 하는데 네,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자아 긋기, 네. 이게 도구 다루기 이런 거예요. 그러니 어릴 때 하는 부분들은 놀이로 충분히 가장 많이 이제 만나는 게 감각통합이고, 그리고 국어를 할 때도 필통을 열고 자는 써야 되고 이런 종이 접기는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 좀 병행적으로 진행하는데, 조금 어린 나이에는 놀이를 통해서 내가 감각기가 있거든요. 한 2, 3세 정도는 발달상 2, 3세 정도는 굉장히 감각 탐색을 하는 시간이에요. 그러니 2, 3세 정도의 발달을 좀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게 좀 목적이라 그러면 감각통합이 놀이라고 하는 부분과 병행적으로 일어나야 되고, 그러다가 점점 또래를 만나고 조금 더 지적으로 과제를 참여하는 그런 시간에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감각통합은 또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냐면, 집중을 해야 될 활동이 있어요. 선생님하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전 단계의 감각통합이 좀 있으면 좋아요. 이제 새로운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몸에 스트레스가 좀 풀려서 충분하게 감각통합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좀 풀려진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견딜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좀 병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간에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금 집중적인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도 좀 괜찮고요. 그런 맥락에서는 감각통합의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진짜 이 아이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. 상태를 알아서 조금 어려운 일과를 하루에 적어도 이런 시간에 2시간은 좀 하겠다. 2시간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겠다. 라고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 디자인을 아이들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, 하시면 그럴 때 감각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주된 활동을 준비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 준비할 때 한 2번 정도는 좀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부모님들도 아이 리듬을 알았기 때문에 밖에서 충분하게 산책을 좀 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고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갔더니 언어 수업을 잘하더라 라고 한다면, 그러면 사실은 감각통합의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된 활동이 잘 되게끔 좀 리듬이 잡혔잖아요. 그렇다면 아이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좀 보고 계절에 따라서 아이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,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일상의 작업은 꾸준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성장하거나 갑자기 계절이 바뀌었거나 해서 감각적인 요인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, 그러다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팔로우업 할 때도 있고, 그렇게 해서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. 부모님들도 아이의 컨디션을 보고 지금은 어린이집을 참 적응을 너무 못하네 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한 달은 1시간 늦게 보내보자, 이런 전략을 가지셔야 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아이를 중심에 놓고 아이가 되게 행복하고 즐겁기도 한데 이 아이가 뭔가 습득을 한다 라고 하면 습득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하면, 습득을 너무 강하게 하면 이 아이 컨디션이 나빠진다, 이렇게 해서 이제 밀고 당기고 하시는 거죠. 감각통합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이의 인생에서 컨디션 조절을 하시면서 치료와 교육과 놀이와 여가를 병행하셔야 돼요.
거기 상당히 더 붙이자면 작업치료사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활동 균형을 얘기해요. 활동에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활동 속성에는 너무너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. 물을 먹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생리적인 필수 활동,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.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. 근데 그걸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토마토를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제 예를 들면 토마토를 너무 안 먹으면 변비가 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하고 싶은 활동이에요. 놀이 같은 거. 그래서 해야 되는 활동, 하고 싶은 활동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그게 좀 안정이 된다. 그러면 이제 배우는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이 하고 싶은 활동하고 해야 되는 두 가지 활동만 하면 일종의 그 농경인이거든요. 원시사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저희 문화인이잖아요. 그럼 문화인은 적어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. 그러니까 뭐 젓가락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새로 나온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우는 활동. 근데 이 배우는 건 나 혼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걸 배우는 것. 그러면 집에서 가사 활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.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.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칼질하는 거, 요리하는 거 이런 배우는 활동을 하면 요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추고 나면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행동들 있죠. 너무 TV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어려운 행동들, 소위 상동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 좀 줄여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. 예를 들면 동현이 예를 드려도 될까요? 사람들 앞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전국의 지도라든지 철도라든지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맥락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. 그러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하고 배우는 것도 하지만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가 아닌 거니까 그 역사 이야기를 참고 혼자 샤워실 들어가서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병행돼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제 요즘은 그 바우처가 나오니까 네, 이제 아마 그렇죠. 바우처랑 연동돼서도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감각통합 치료라는 건 이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에서 아이를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느냐에 네. 더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고. 네, 그런 맥락에서는 좀 바우처 서비스 아쉬운 점은 그걸 이런 식으로 같이 해봅시다라고 이제 코디네이터가 없죠. 네, 그러니까 그런 코디네이터가 없이 바우처가 주어졌을 때 네. 이걸 얼마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네, 효율적으로 맞아요. 잘 써서 우리 아이를 네.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감각통합 치료는 일상을 꾸리는데 특별하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굳이 네. 이용할 이유가 없는 네. 거고 정말 그 변화에 따른 네.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조금 상의하면서 네. 진행하면 좋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 네, 될까요? 그때 오히려는 이제 바우처 하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발달을 돕는 것이 목표인데 거기에 언어나 인지나 감각을 운동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어느 정도 감각이나 운동의 어느 인지적인 부분에 조금 덜한 뭐랄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덜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적응적인 행동 그러면 발달에 도움되는 주 목표가 뭔지를 상의하셔야 돼요. 감각 발달 선생님한테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달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감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발달을 같이 목표를 잡을지. 근데 그 목표가 주된 유치원이나 학교의 선생님하고 논의되는 목표면 사실 가장 좋고요. 무엇보다 아이의 그 행복하냐 아니면 의미가 있냐 목적이 있냐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. 코디네이터가 있는 게 진짜 필요하겠네요. 맞아요.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